네. 안녕하세요. 그 인터미디어 레저 담당하는 이균입니다. 오늘 전망 말씀드릴 건데 이미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다 반영됐고 하반기는 좀 그래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기획사는 어쨌든 이제 그 4세대 이후에 조금 이제 부진 후 기간 조정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간 조정을 하는 와중에 주가가 역사적 저평가가 아니고 그냥 제일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좀 상승을 좀 고민하고 있고, 미디어는 아직까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레저는 아시는 여러 이제 고유가 우려로 주가가 빠졌는데 사실은 업황은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레저는 저희가 계속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는데 계속해서 좀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이브 최선호에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서브텐드 이렇게 레저 업종들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엔터부터 좀 설명드리면 진짜로 엔터가 좋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합산 영업이익 1000억에서 이제 1조까지 10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거의 매년 한 팀에서 두 팀 정도 글로벌로,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등에서 데뷔를 하고 있고, 예전에 직관적인 그 앨범 지표 더해가지고 투어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기획사의 MD 매출이 23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되게 구조적으로 플랫폼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최소 내년까지는 경신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가에서의 고민이 이제 이건데, 사실은 아티스트들이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컴백해가지고 한국 방송 한 2, 3주 뛰고 이제 아시아에서 투어하면 그 다음 하반기 컴백하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BTS가 이번에 한 500만 명 정도 투어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블랙핑크 다 200만 명 내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할 것들이 확신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주가 보시면 하이브가 작년에 4번의 실적 쇼크, 그리고 이제 미니진 이슈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 오르고 막상 이 실적이 나오기 전으로는 주가가 빠지는 현상인데, 이게 2025년도에 YG가 이제 블랙핑크 투어 발표하고 100% 오른 다음에 YG가 빠졌고, 24년 하반기에 스트레이키즈가 200만 명 투어하고 50% 오른 다음에 또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래프인데, 이게 투어 관객 수 기준으로 비중을 보면은 JYP 안에서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의 합산 비중이 거의 70% 정도고요. YG는 블랙핑크가 50%, 하이브는 BTS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3세대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그럼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4세대가 잘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앞에는 500, 200, 200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0만을 넘는 가수가 없습니다. 4세대 기준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BTS야? 아직도 트와이스야? 아직도 스트레이키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100만 이상으로 되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다만 5세대로 넘어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코르티스는 요새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지금 데뷔한 지 만 1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누적으로 400만 장 넘게 팔았고, 최근에 나온 앨범은 이 속도로 연말까지 가면은 3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팔고 있고, 캐치아이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걸그룹인데 요새 나오는 노래마다 빌보드 핫백 20건이 안착되기도 하지만, 어제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그 신인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작년에 또 투어도 8만 명 정도 했는데, 올해 오늘 또 추가돼가지고 50만 명 가까이 벌써 6, 7배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세대는 확실히 다르고, 그럼 이제 5세대가 성장하는 시간 동안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주가 관점에서 좀 고민해보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 상승이 좀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는 결국 4세대의 핵심은 사실 뉴진스거든요. 뉴진스가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블랙핑크를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었던 IP였기 때문에 올해 오시겠죠. 이미 많은 경로로 좀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뉴진스가 아마 3분기, 4분기 정도에 돌아와서 혹시 예전에 어떤 그 지표들을 좀 내주면, 그래도 5세대가 너무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뉴진스 컴백 전으로는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이브의 2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BTS에 대한 분배 비율 우려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래도 추가적으로 빠질 룸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는 이렇게 좀 정리 드리고요. 미디어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미디어는 아시겠지만 TV 광고가 100이라면 대충 여기에서 그 공원 영업이익이 80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100이 빠지면 영업이익이 80이 빠지는데, 지상파 광고 TV가 ENM, SBS 기준으로는 지난 4년 동안 반토막에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보시면 저렇게 1000몇백억씩 벌다가 이렇게 쭉 낮아지는 그림이죠. 내년에도 조금은 여기서 반등할 거다라고 전망했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고가 빠지면 영업이익이 급락할 수밖에 없고,
이 광고가 빠지면 당연히 이제 TV가 빠지면 이제 디지털로 만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티빙 웨이브 저희가 합병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21년, 22년에 보면은 뭐 두 개 합쳐가지고 2천억이 넘는 적자가 나다가 그래도 작년에 좀 많이 줄여갖고 이제 700~800억까지 줄여서 여기 합병이 되면은 그래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또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그 인수한 미국 그 드라마 제작사가 지금 2분기부터 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만 분기에 또 몇백억 가까운 적자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리고 있지만 당장의 업황이 좀 좋지는 않다. 그래서 뭐 방송사가 지금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드라마 제작사들의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드라마를 더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사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는 TV 광고가 어느 정도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조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저인데, 레저가 저희가 올해 1월에 이제 이 호텔 산업을 인입하면서 올해 사실 중국 인바운드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 인바운드죠. 16년도에 한국에 800만 명 들어왔다가 한한령 맞고 바로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리고 작년에 548까지 회복했고 이제 작년 이제 11월이죠. 그때 한일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전망할 때 엄청 간단하게 너네도 반토막이 날 거야.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50%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1분기에 한국의 중국 인바운드는 플러스 29%, 일본은 마이너스 55%고 4월도 비슷하고 아마 5월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미 이제 한일 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548에서 690 간다고 했을 때 저게 이제 플러스 25%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좋은 의미로 이미 전망이 틀렸다. 그래서 3분기에 또 최성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아시는 이제 이란 전쟁 사태로 유가가 100불까지 가면서 여행 가겠어? 노선 계속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동남아나 혹은 좀 먼 지역에 좀 수요가 좀 낮은 곳을 좀 줄이고 뭐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이렇게 2시간, 3시간 거리로 지금 이제 항공권을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 첫째 주 기준인데 6월에 아무 주말에 그냥 도쿄 항공권을 검색하시면 대부분 40만 원 내외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 이전보다는 조금 비싼 건 맞는데 뭐 엄청나게 뭐 여행을 못 갈 정도로 비싸진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하고 일본 합산이 거의 7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동남아 좀 줄이고 중국, 일본이 늘면은 사실은 업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사실은 지금 호텔이나 카지노의 2분기 실적은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이 GSP&L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200억인데 240억이 나왔고 2분기도 굉장히 OCC나 ADL 동시에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데 서부 T&D는 1분기에 호텔 영업이익률이 37% 나왔습니다. 이게 그 1분기가 최비수기거든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뭐 ADR도 10% 지금 저희가 좀 파악하기로는 서울에 있는 호텔 중에 10% 내외 정도의 그 가격 상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호텔이 다 10%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OCC는 당연히 조승률이 당연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올라가고 있으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부 T&D는 사실은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용산의 건축 허가까지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둘 다 되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2분기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 15에서 20% 빠졌습니다. 뭐 수급 이슈 말고는 저희가 딱히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주가 매력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카지노는 마카오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 마카오가 올해 20% 넘게 빠졌는데 이거는 그 한국의 업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마카오의 카지노는 대부분 미국이 다 모회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자회사에서 로열티를 늘리거나 또 계속 로열티는 많이 빼가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그 넌 카지노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압박이 돼가지고 주가가 빠져서 이제 P 11배, 12배까지 빠졌는데 두 가지 이슈 다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지만 마카오 카지노가 4월 누적으로 12%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매출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업황이 안 좋아서 카지노가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롯데 관광개발 말씀드리면은 뭐 당연히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제 5월이 성수기인데 저희가 뭐 바로 뒤에 파라다이스도 그렇지만 5월부터 저희가 이미 사상 최대 매출액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롯데 관광개발은 5월부터 롤링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텐데 요거는 뒤쪽에 탑픽 부분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월 드랍액 6천억
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계속 정체되고 있는데 4월 달에 6,500억이 나왔고 이제 그 5월부터 이 하얏트 리젠시 램프업 효과가 본격화됩니다. 저희는 7,000억도 넘을 수 있을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파라다이스도 요 1월에 인수했던 리젠시 효과가 드디어 2분기 시작이 되는데 요것도 좀 아시면 좋은 게 지금 부산이 핫하다는 얘기를 뭐 뉴스에서 되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요 그 25년도가 인바운드 한 24%, 1분기도 한 27% 성장을 했는데 지금 4월 달에 부산 그 파라다이스의 부산 카지노 드랍이 76% 상승을 했고 GK의 부산 카지노가 31%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파라다이스는 1분기에 그 파라다이스 해운대 호텔이 있잖아요. 거기가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0억이고 이번 27억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되게 구조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인천도 지금 그 호텔 인수한 효과가 있고 부산은 부산대로 GK랑 같이 엄청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주가는 거의 뭐 52주 신저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뭐 당연히 조금 아쉽죠. 수급 이슈 말고는 또 설명드릴 게 없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파라다이스 내년 기준 10배가 깨져 있습니다. P 10배가 깨져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 근데 어쨌든 너무 싸다 정도로 업황이 좋은데 너무 싸다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여행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4년 12월에 이제 그 계엄과 항공 참사가 있어가지고 25년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연 수요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당연히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아시는 전술했던 이제 고유가 이슈로 동남아가 빠지고 중국, 일본으로 대체가 되는데 이 패키지는 아시겠지만 동남아의 비중이 40%로 높고 ASP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부터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둘 다 아마 패키지에 역성제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을 조금 뭐 이렇게까지 불어나면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회사도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조금 관망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인데요. 뭐 하이브 그 아시겠지 1분기에 이제 그 최대 주주께서 이제 2,500억 정도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제외하면은 올해 거의 뭐 4,600, 700억 정도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BTS 투어 실적이 들어오고 지금 그런 것들이 BTS 분들이 얼마나 가져가냐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투어가 1년 내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거고 뉴진스 이슈에도 저희 P30배에서 저점을 좀 확인했었는데 그 예전에 BTS가 갑자기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나 군대 가서 그날 엄청 20몇 % 빠지고 있던 급락했던 그때가 22배였거든요. 지금 주가가 22배입니다. 그거는 그냥 거의 패닉셀이 나왔던 밸류에이션인데 지금이 딱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선반영의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너무 싼 거 아닌가 해서 하이브가 당연히 어느 정도 이 가격에서는 저희가 좀 상승의 기회를 찾아야 되고 하이브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뉴진스 컴백 구간에서 상승한다고 하면은 다른 기획사도 동시에 좀 밸류에이션이 좀 열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롯데인데 뭐 계속해서 테이블 슬롯 뭐 늘어나고 있고 콤프도 지금 전체 호텔 1,600개 시중에 45% 쓰고 있는데 뭐 55%, 60%까지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고액 테이블 작년에는 5에서 10만 원짜리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20에서 30만 원 테이블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홀율이 당연히 이제 회사에 유리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더해가지고 VIP 대상으로 롤링 사업, 롤링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10억 정도 플레이하면은 1,600만 원 캐시백 해주는 그런 형태인 건데 이런 것들을 드디어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VIP가 좋아하는 형태이고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래도 월에 100억 정도는 추가로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4월, 5월 숫자가 괜찮고 하반기에 추가 100억 늘어나고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리파이낸싱이 되면은 이자 비용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소가 되는데 더 빠져서 12배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무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도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